네, 오늘 스튜디오에는 처음으로 저희가 엠킴TV의 김미나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성함을 이렇게 공개해도 되는 건가 모르겠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제 차차 더 공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엠킴TV 사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저도 뭐 팬 중에 하나이고, 예. 아이고. 그 엠킴TV가 34%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네, 예, 맞습니다. 저같이 이렇게 팬인 분들, 아닌 분들을 위해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엠킴TV 34% 어떤 채널인지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우선 엠킴TV는 미국 정치와 사회 이슈를 뉴스로 전달하는 채널입니다. 약 2년 전에 채널 자체는 시작되었고, 본격적으로 방향을 잡고 영상을 올리게 된 건 약 7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원래는 해외 이슈를 다루는 채널이었고, 미국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제 저 스스로의 관심사이기도 하다 보니 미국 대선 특별 시리즈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다 보니까 2020년 대선에서 이제 주류 언론의 횡포와 뭐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 그리고 좌파 정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가 바뀌면서 미국 사회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을 제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측면을 전달하는 언론이 많지 않아서 엠킴TV에서 조금이나마 진실을 전하는 미디어가 되고자 노력을 하기로 했고, 이제 미국 소식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다는 것을 알고, 또 특히나 그런 아울렛이 적다 보니까 최대한 자세하게 전달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4%라고 하면 현재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MZ 세대라고 해서 밀레니얼과 또 제너레이션 Z, 그러니까 젊은 세대의 비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세대들을 깨워보자. 그런데 젊은 세대를 깨우기 위해서는 현재 이제 보수와 우파 쪽에 많이 계시는 기성세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또 그래서 그런 모든 분들을 다 이제 함께 모으는 플랫폼이 돼보면 어떨까 해서 이제 34%라는 이름을 이렇게 붙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그 엠킴TV는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그 이름이? 엠킴TV는 저의 이름이 아까 소개해 주셨다시피 미나 킴이기 때문에 거기 이제 앞글자를 타서 네. 엠킴 이렇게 했습니다. 약자였었군요, 엠킴. 네. 네, 맞습니다. 뭐 다른 특별한 의미를 숨겨놓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전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프로필을 살짝 봤더니 어릴 때 유학을 와서 미국에서 성장하신 그런 케이스던데 맞습니다. 본인의 네, 정체성, 사실 이제 보통 이렇게 10대 때 미국에 와서 성장한 분들은 1.5세라고 저희가 부르잖아요. 한인이다, 혹은 뭐 미주 한인이다, 혹은 나는 미국인이다. 이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에 따라서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바라보는 시각이라든가 생각들이 다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인으로서 현재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는지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하긴 합니다. 한국인으로서 미국 정치를 바라본다. 그러면 저는 솔직히 이것을 이제 한국 정치에 접목시킨다기보다 미국 정치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단순히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공산당의 영향력이나 이제 부정적인 영향력이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이제 좌파 정권이 진행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이 미국 중심이긴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가서 젊은 이제 어린 친구들의 문화나 이런 생활 속에 많이 파고들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인종 문제나 아니면은 동성애 문제가 이제 그 낙태 문제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예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미국의 정치가 한국에도 영향을 미침에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보수 세대들, 이제 그 보수 세대들이 의 기반이 이제 미국이라는 어떤 건국의 개념 아래서 잘 다져진 그 기반을 한국도 비슷한 역사 속에서 이제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한국과 미국을 교차하면서 한국 사람들이 이제 미국의 어떤 보수의 움직임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또 배우고 또 한국 사람만이 가진 그런 열정과 또 연합력을 사용해서 또 한국에서 그것을 적용시켜서 좀 다른 이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을 많이 형성해 나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정말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하고 비슷한 게 많으세요. 특별히 네. 선한 영향력이라든가, 예, 이 좀 보수주의가 가지고 있는 저희가 회복해야 하는 중요한 가치들에 대한 이야기들, 이런 거는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오늘 드려야 네. 되는 질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인 것 같은데, 지금 트럼프와 관련한 뉴스를 많이 전하고 계시잖아요. 맞습니다. 보통은 이제 마가라든가, 예, 아니면 뭐 아메리카 퍼스트라든가, 이런 단어들은 저희가 좀 많이 들어서 알고는 있는데, 엠킴님이 생각하는 트럼프, 그 트럼피즘, 예, 왜 트럼프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는 건지, 그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뭐라고 생각하는 것인지, 예, 아니면은 왜 트럼프가 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것인지, 그런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요. 질문 감사합니다. 일단 한 단어로 저의 트럼프의 매력을 표현하자면 순수함인 것 같습니다.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제가 뭐 100% 잘 아는 것은 아니지만 2016년에 이제 정치계에 들어와서 아웃사이더 취급을 받았었는데 이제 그만큼 목표 지향적이고 또 국가를 위하는 마음이 강하고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수모나 이제 스캔들, 부당 대우를 당해도 자신의 의지를 굽히지 않고 끌고 나가려고 하는 그 용기와 단순함이 사실 그 순수함 속에서 묻어나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이제 자기 자신만큼 또는 자기 자신보다 나라를 더 챙기려 하는 그런 순수한 마음으로 또 다른 기득권 정치인들에게 휘둘리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 제가 이제 트럼프를 좋아하게 되었던 계기인 것 같고요. 물론 사람이 완벽할 수 없고 누구나 이제 장단점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단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인데요. 그리고 트럼프에게도 스스로만의 단점이 존재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로 이제 말투나 성격으로 인해서 트집을 많이 잡혔었는데, 이제 사실 임기 초반에 트럼프가 던졌던 거침없는 말들을 듣다 보면 방어를 해주고 싶지만 이제 아이고 싶을 만큼 거친 말들도 사실 꽤 있긴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내면의 스토리를 모르는 분들이 이제 주류 언론만을 통해서 트럼프의 발언들만 표면적으로 듣다 보면 이제 트럼프가 인종차별자가 되어버린다던가 아니면은 외국인 혐오주의자가 되어버린다던가 이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계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던 기존의 정치인들에 비하면 이제 새내기 정치인이었고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자신의 기준에서 불의를 볼 때 자신 있게 이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던 것, 그 모습이 저는 진정한 트럼피즘이라고 생각하고 용기 있게 자기 목소리를 내는 것, 이제 진실의 소리를 내고 자유의 목소리를 내는 것, 이제 그것이 트럼프의 매력이자 트럼프의 이제 가치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 트럼프 개인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가 어떤 정책을 만드는 그 기조, 중심, 아니면 뭐 그 기초, 밑바닥,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얘기를 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마가 정책의 근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뭐 지금? 그렇다고 할 수 있죠. 예, 네. 마가 정책의 근간이라고 하면 사실은 크리스티아니티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자라는 것의 의미가 단순히 미국을 뭐 세상에서 더 잘 사는 나라로 만들자가 아니라 이제 우리 미국 국민들이 가진 권리를 모두 보장하고 헌법에 주어진 그러니까 그 헌법 자체가 미국에서 처음에 만들어질 때 크리스티아니티를 기반으로 건국의 아버지들이 이제 굉장히 네, 훌륭한 마인드셋을 가지고 그 헌법과 모든 것을 만들어냈었는데 이제 그것을 최대한 지켜나가면서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어보자라는 의미가 바로 마가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마가라는 것이 Make America Great Again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아메리카를 빼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동시에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1948년에 이제 시작을 했을 때 그 헌정 질서도 사실은 이제 미국의 질서를 많이 배워왔던 것이 사실이죠. 근데 그때 보면은 공교롭게도 이승만 대통령이 그 미국의 크리스찬이즘을 기초로 했던 그 헌법 정신을 한국도 그대로 가지고 사실 시작을 했던 것이기 때문에 많이 닮아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지금 한국의 정치 상황이랑 미국의 정치 상황이랑 너무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신데 하여간 네, 공통점이 많은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네, 공감합니다. 자, 네. 혹시
지금 100% 유튜버로 활동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제가 알기로는 다른 직업이 있으신 거로 알고 있는데 다른 직업 다 접고 100% 유튜버로만 활동하겠다. 뭐 이런 계획이 혹시 있으신지. 예. 마음은 언제나 그러고 싶죠. 그렇지만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구독자 수보다도 조회수가 중요한 조회수가 중요한 데다가 이제 요즘에 유튜브의 검열이 심해지고 나서 이 수익 구조나 여러 가지들이 불안정적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가지고 있는 직업을 계속해서 유지를 하고 있고, 또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교육 사업이 한국과 미국을 연계하는 종류의 사업이기 때문에 미국에서 이렇게 미국 정치와 또 건강한 보수주의적인 움직임과 교육을 한국과 미국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버를 하면서 사업과 연관시킬 수 있는 요소들을 지금 많이 고려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유튜버라기보다는 좋은 건강한 미디어가 되고 싶다는 그런 꿈이 있습니다. 아주 좋은데요. 네, 저희도 매일 지금 저희 스스로에게 항상 하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인데요. 건강한 미디어, 옳은 소식, 그리고 정확한 정보, 뭐 이런 이제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게 시간도 사실 많이 걸리는데 저는 매일 뉴스를 정리해서 내보내주시는 거 보고 사실 좀 대단한 열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게 직업이기 때문에 매일 하지만 MK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매일 뉴스를 전달하시는데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을 전달을 하세요. 제가 놀란 거는 다각도로 조사를 해서 여러 소스들을 한 군데 모아서 이제 정리를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보고, 이건 뭐 전문 기자들보다 뛰어나다 이런 생각을 제가 자주 하는데 뉴스를 선택하시는 기준이 어떻게 되십니까? 뭘 기준으로 해서 뉴스를 선택을 하시는지 좀 알고 싶습니다. 네, 일단은 뉴스를 선택하는 기준은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주제가 아닐까 싶어서 우선 이제 미국 현지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여론에서, 그러니까 레딧이라던가 현지 여론 포럼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소식들을 위주로 먼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이제 특히나 뭐 저의 많은 시청자분들이신 코리안 아메리칸 분들, 그리고 이제 완전 한국에 계신 분들, 이제 그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그런 주제를 따로 거기서 다시 선정을 해서 어떤 주제가 바로 이제 한국 분들에게 관심이 될 수 있을까, 관심사가 될 수 있을까를 조금 생각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혹시 뭐 다른 보수 방송들하고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신경 쓰시거나 그런 부분도 있나요? 네, 당연히 매번 이제 직업병이라고 하면은 아직 조금 그럴 것 같지만, 네, 어디 이제 뭐 미국에서 인터뷰를 하려고 이제 어떤 장소에 간다거나 아니면 어떤 지역에 간다거나 심지어는 여행을 갈지라도 계속해서 엠킴 TV에서 따로 엠킴만이 할 수 있는 컨텐츠가 뭐가 있을까를 생각하면서 이제 최근에 했던 국경 장벽 방문이라던가 이제 활발하게 제가 이제 저의 캐릭터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경 장벽을 방문을 하셨어요? 네, 아직 못 본 최근에 것 이제 같은데. 네, 아직 네. 편집 전이라서 제가 아직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혹시 신뢰하는 언론사들이 굉장히 많고, 요번 작년에 저희가 대선을 지나면서 사실은 보수 언론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가 많이 알게 된 것이 사실이기는 한데요. 근데 특별히 선호하는 언론사가 있으신지, 혹은 뭐 유심히 지켜보는 그런 언론인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아무래도 이제 네. 뉴스를 매일매일 출연하다 보니까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제대로 된 뉴스를 찾기가 힘들다는 사실을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제가 그래도 조금 보수 측의 입장에서 거짓 없이 전달하는, 요즘에 좀 빨라졌죠. 그런 매체가 에폭타임즈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꼭 에폭타임즈 아니더라도 이제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이라던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보수 매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데 실제로 CNN이나 뉴욕타임스도 많이 보고 있긴 합니다. 왜냐면 그들의 뉴스에 어떻게 반박할 수 있을지를 찾아보기 때문에 그런 언론에도 집중을 하고 있고, 언론인으로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언론인은 이제 팍스뉴스의 터커 칼슨과 그리고 데일리 와이어 벤 샤피로입니다. 네.
터커 칼슨 한번 흉내 내신다고 공약하신 거 알고 있는데. 아니, 언제 그거를 하실 건가요? 기억해 주셨다니.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저는 아유, 도저히 감사합니다. 흉내가 안 나지더라고요. 네. 네. 터커 칼슨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저도 터커 칼슨의 방송을 자주 보거든요. 똑같은 사안을 가지고도 깊게 파고 들어가는 그 예리함이 대단해서, 예. 근데 하여간,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런 질문은 좀 거시기하긴 한데, 네. 인생의 좌우명. 뭐,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이런 질문이랑 똑같잖아요, 사실. 네. 좌우명이라고 하면, 흔히들 이렇게 어떤 한 문장이나 프레이즈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저는 딱히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중심을 두고 살아가는 가치관이라고 하면, 이제 내 앞에 주어진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자라는, 그런, 어떻게 보면 되게 클리셰하기도 하지만, 네, 그런 좌우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클래시하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 진실 혹은 그런 것들은 원래 영원히 모든 세대에 거쳐서 똑같은 가치로 유지가 되어져야 하는 거니까, 결국에는 예, 좋은 것들은 영원히 변함없이 그대로 있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스트레스도 많으시죠? 일하시다 보면은. 아우, 네, 있죠. 특히 유튜브 때문에 요즘 많죠. 유튜브 때문에 무슨 스트레스를 받으시나요? 이제, 우파 방송이다 보니까, 때때로 검열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민감성 주제가 나올 때 아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가끔 스트레스를 네. 받습니다. 저는 우파 방송 하시는 분들 유튜브 방송 보면서 부정선거라는 단어를 못 하시는 분, 예, 그 경험 있으시잖아요. 예, 부정선거라고 못하고 비읍지읒 이런 식으로. 예, 네, 맞습니다. 도미니언하고 말을 못하고 이런 식으로 막. 근데 도미 언니 하면은 안 걸리더라고요. 네, 도미언, 네, 예. 실제로 걸리나요? 저는 저희 뉴스 브리핑은 도미니언, 부정선거 이거 그대로 다 얘기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희가 광고가 안 붙는 건가? 이게 사실 때마다 다른데 그런 주제가 민감성을 탈 경우에 검열을 당하는 때도 있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희도 조회수가 떨어지는 거는 저희가 확인했어요. 깜짝 놀랐는데요. 생방송 중인데 조회수라는 거는 원래 계속 쌓여서 올라가야 되는 건데, 네. 올라가다가 갑자기 숫자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조회수가.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구나. 예, 저희 증거 사진도 다 찍어놨어요. 제 아내가. 그렇구나. 요즘 구독자도 그런 식으로 약간 시스템적으로 많이 그렇죠. 관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네, 구독자 숫자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변하더라고요. 네, 되게 비정상적으로 이제 움직이고 비정상적으로. 네. 저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프랭크스피치닷컴이 나왔을 때 기대를 많이 했는데, 저도요. 지금 안타깝게 실패를 했죠. 그래서 네. 저희가 볼 때는 아직, 하지만 의미를 둘 수 있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플랫폼을 새로 내놓는다고 하면은 정말 큰 성공을 거두겠구나라는 거를 보여주기는 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1억 맞습니다. 명 이상이 모였으니까.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빨리 플랫폼을 열기를 제가 지금 유튜브한테 신세를 지고 있으면서 이런 얘기 해서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용하는 거죠, 저희들. 네, 그렇죠. 네. 자, 스트레스 쌓일 때는 그럼 어떻게 푸세요? 엠킨만의 스트레스 푸는 법 혹시 노하우가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저는 한 4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4가지. 와, 많으시네요. 스트레스가 많아서 농담이고요. 일단 첫 번째는 맛집을 찾아다니는 것. 이게 저의 첫 번째 스트레스 쌓일 때 푸는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땀 흘리도록 운동하는 거. 제가 운동을 많이 좋아해서 그렇게 풀고 있고. 그다음 세 번째는 이제 공원에 가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하는
그런 취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외적으로 이렇게 음. 알릴 실력까지는 아니고요. 혼자 조용히 구석진 곳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예능이나 쇼프로들을 찾아서 보는 것, 그리고 미드 보는 것, 이제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미리 준비해드렸던 질문들은 이제 다 끝났는데, 네. 이 인터뷰하면서 제가 정말 궁금해진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이제 보수의 가치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라는 걸 잘 알겠는데, 지금 현재 미국의 상황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선거로 인해서 선거 부정으로 지금 대통령이 못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지금 애리조나주에서는 또 감사가 진행 중이란 말이죠. 이 맞습니다. 감사 결과에서 만약에 뭔가 뒤집히는 결과가 나온다면,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쉬우면서도 어려운 질문이네요, 정말. 감사 어려운 결과가, 질문인 건 인정합니다. 네, 맞습니다. 감사 결과가 만약에 정말 부정인 것이 밝혀져서 나왔다, 그러면, 당연히 선거가 다시 진행이 되거나 아니면은 선거 결과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그렇게 되기를 아주 조금은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물론 그렇게 될 가능성에 대해서 물어보신다면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현재 바뀐 정권도 있고, 이 정권에서 워낙 하고 있는 일들이 좀, 네, 부정적인 일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저의 의견으로만 보면 결과가 부정으로 나온다면 결과에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는 이제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결과가 나오면 놀랄 거다. 그 다음은 펜실베니아, 뭐 미시건 이런 것들, 조지아 이런 것들이 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네. 실제로 공화당에 있는 다른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요, 아마 부정선거 결과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이왕 시간이 이렇게 많이 끌어왔는데, 야, 바이든 그냥 계속 해라. 나는 2024년에 출마하겠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 출마 의향을 이제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그런 질문을 받았는데, 간접적으로 계속 돌려서 대답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박스뉴스와 마리아와 인터뷰에서 100% 이제 출마하겠다. 많은 국민과 여론들이 그것을 원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말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 트럼프도 실제로 이제 주변 상황들에 따라서 스스로 의견을 이제 정하고 또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생각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리조나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만큼 화두가 돼서 또 얼마나 많은 이제 여론들이 이제 움직이느냐, 그리고 그런 것에 따라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하는 조치가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물론 아리조나 네. 결과가 부정으로 나왔다고 해서 전체를 다 확인해서 다시 선거가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은 뭐 이제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하겠지만 또 제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법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를 해나가고 부정을 밝히면서 뭐 예를 들어서 바이든의 탄핵 가능성 이야기도 나왔던 것처럼 이제 바이든이 탄핵이 된다거나 뭐 그런 여러 가지 열린 가능성들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그 뭐 2022년에 공화당이 이제 하원이나 상원을 다 장악을 하게 되면 탄핵 얘기가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겠죠. 네. 그게 마리코파 카운티에서 이제 이게 부정선거라는 것이 감사 결과가 확실하게 나오면 지금 얘기한 모든 일들이 다 벌어질 가능성들이 열리게 되는 거기 때문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아주 그렇군요. 저희가 지켜볼 결국에는 만한 지금 일것 같은 것들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정말 감사하고요. 최근에 유튜브로부터 실버 플렉 받으신 거 정말 축하드리고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 부럽기만 합니다. 아유, 저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많으실 것 같고요. 또 열심히 같은 이제 우파 방송끼리 제가 네, 함께 이렇게 앞으로 나아가면 더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가 앞으로도 좀 초대를 하면 계속 출연해 주실 수 있는 거죠?
아유, 저야 너무 영광이죠. 나중에 저의 채널에도 한번 출연해 주셔서 이렇게 아유, 나눠주시면 저야말로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뭐 불러주시면 전 언제든 나가겠습니다. 네, 이런 훌륭한 세팅이 저는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도 네, 최대한 잘 준비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도 이번에 처음으로 준비하고 모셨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유튜버를 하면서 이 보수 쪽 뉴스, 미국 뉴스를 전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정확하고 그리고 또 가장 빠르고 예, 그리고 여러 각도의 시각들을 다 담아서 해주시는 그 깊이가 보여서 항상 그 머릿속에 엠킴이 한번 좀 만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늘 해왔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뉴스 브리핑 시청해주시는 시청자분들한테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 이렇게 훌륭한 세팅, 또 훌륭한 자리에 초대받아서 너무 영광입니다. 그리고 뉴스 브리핑을 시청해주시는 많은 분들께서도 네, 지속적으로 이제 뉴스 브리핑 방송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엠킴TV에도 들러주셔서 같이 함께 이제 보수의 정신을 이어나가고 이제 건강한 뉴스를 추구해가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